11,000여 개의 관중석을 보유한 스페인의 콜리세오 발리아 투구장을 가득 메운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한 남자의 도전입니다. 자, 보시죠.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종목에 도전하는 건지. 뭐야? 팬티만 입었어? 참 뭐지? 어? 저 뭐야? 이게 뭐야 싶으시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야? 저 몇만 명이야 저게. 뭐야? 나 네. 올림픽인 줄 알았어. 정말 이 남자가 준비하고 있는 도전 종목은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덤블링에서 바지 입기입니다. 자, 저 거대한 경기장을 꽉 채운 관중들이요. 다 이 장면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텐다스, 우리말로 내기할까요? 라는 이름의 1981년에 방송을 시작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송이고요. 평균 시청률이 50%. 와, 대박. 33년간 방영된 독일 최고의 대국민 쇼프였습니다. 대체 어떤 방송이길래 그런가 싶으시죠? 네. 김병만 뺨치는 독일의 제주꾼 달인들이요. 제주를 이용한 도전 미션을 정한 후에 이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기하는 구성입니다. 베텐다스의 달인들의 레전드 미션을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요.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굴삭기. 과연 이 굴삭기로 어떤 도전을 할까요? 크레인이 들어와요? 크레인이 들어옵니다. 콩이나 조그만한 거 집어 올리는 거 이런 거 해서 너무 일본식 아닌가요? 결투를 앞둔 듯 마주선 두 굴삭기는요. 테니스를 칩니다. 진짜 또 수영장에서요. 진행되는 이 대형 미션은 비닐봉투에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서요. 그 부력으로 자동차를 물 위로 띄우는 미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미션 성공합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박수를 좀 쳐줘야 돼요. 저 노력에 얼마나 박수를 보내야 숨차겠어요. 되겠네요. 예. 이 밖에도 눈 가리고 발바닥으로 얼굴을 훑어 사람 맞추기, 장화 냄새만 맡고 장화 주인 알아맞히기 등 세상 끝판왕 이런 미션들로 독일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선사한 베텐다스. 정말 이만하면 장기자랑계의 최종 보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011년에 방송된 덴마크의 예능 토탈 블랙아웃은요. 벨기에,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무려 12개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특히 예능 천조국인 미국에서는 시즌2까지 제작이 될 만큼 화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대체 어떤 예능이냐? 정말 빛 한 줄기 없는 스튜디오에서요. 6명의 참가자가 시력을 제외한 5감이 아니죠. 4감, 4가지 감각에 6감까지 더해서 눈앞에 놓인 물건의 정체를 맞추는 겁니다. 가장 성적이 낮은 참가자부터 한 명 한 명 떨어뜨려서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게임인데요. 게임만 보면 에이 단순해,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느끼는 빅재미의 포인트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가장 큰 적이다. 참가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 잔뜩 긴장해서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되게 겁나고 공포스럽죠. 이거 저렇게 된다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무서운 거죠. 아 재밌네. 나 이거 재밌다. 아 저기 저 문제적 남자 제가 하는 프로에서 네네. 특집으로 어떤 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우리 멤버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갔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쳐도 아 이러고 진짜 되게 공포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렇게 드는 공포가 그거를 아마 저 프로그램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묶였어 한 팔에 묶였어. 미국은 그동안 10대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싣기 위해서 성교육, 비디오 시청, 순결 서약, 콘돔 사용 장려 뭐 이런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요. 안타깝게도 2009년까지 청소년의 출산율은 1000명당 39.1명, 세계에서 쭉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매년 약 5.7%씩이나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의 1등 공신으로 2009년 6월 11일 미국 땡TV에서 방송된 16 and Pregnant가 주목받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겪은 실제 리틀맘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리얼리티 방송이다 보니 정말 리틀맘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들이 현실 100%로 낱낱이 공개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고 토하는 아기를 돌보고 대소변을 치우느라 밥 한 술 제대로 뜨기 힘든 평범한 엄마의 일상을 리얼하게 보여주고요. 여기에 고등학교 졸업, 친구들의 뒷담화, 주위의 안 좋은 시선까지 리틀맘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과정을 연출 1도 없이 그 실상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들은요. 헐, 엄마가 되면 저렇게 힘들단 말이야? 라면서 충격을 받고요. 임신에 대한 책임감, 또 엄마에 대한 미안함, 학생 신분에 대한 충실도가 플러스 100씩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조사에서도요. 꾸준히 감소하던 청소년 출산율이 2014년에는 1000명당 24.1명. 아까의 숫자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예능의 좋은 이의 착한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S본부 정글의 법칙보다 더 센 끝판왕 김병만을 능가하는 생존왕. 감히 자연과 대결을 벌이는 한 남자의 리얼 야생 다큐 소개해드립니다. 발견 채널의 M&N 와일드는요. 생존술 전문가 베어 그릴스를 밀림, 화산지대, 무인도 같은 오지에 툭 떨궈 놓고 정말 극한에서 살아남는 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생존 다큐로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요.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먹어야 산다입니다. 아유, 제일 힘들죠. 예.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요. 배설된 지 얼마 안 된 코끼리의 응가를 쥐어짜서 거기서 떨어지는 수분을 섭취를 했고요. 그런데요. 정글 안 가고 군대 가겠습니다. 저 코끼리 똥 얘기는 도저히 못 참겠네. 거기에 수분이 있는지도 몰랐다. 강한 독성이 있는 맹그로브 뱀은요. 머리만 제거를 한 뒤에 날로 아그작 씹어 먹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야생에 있는 본인은 빼고 전 세계 시청자들만 베어 그릴스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라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방송을 지켜본다는데요. 자, 먹이사슬 종결자라는 별명을 가진 베어 그릴스는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로 꼽히는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 출신으로요. 복무 당시 의료 교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극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생존술 여기에 아주 특화가 돼 있는 전문가인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네요. 지금은 땡BC 채널에서 러닝 와일드 위드 베어 그릴스에서 이분을 만날 수 있고요. 예, 이제 베어 그릴스가 세계 유명 인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함께 합시다. 예, 이런 모험을 권유했는데 2015년에는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베어 그릴스와 알래스카의 험지를 트레킹하며 생존 기술을 전수받았는데요.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목적은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베어 그릴스 같은 남자로도 참 멋진 사람이네요. 그러네. 멋지다. 멋있다. 부럽네. 한번 베어 그릴스 대 김병만으로 한번 할만하지. 예, 붙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예. 그거 기획 재밌는데요. 괜찮지. TVN에서 하십시오. 괜찮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자, 두 남녀가 자기소개를 과감히 스킵을 하고 다짜고짜 결혼식부터 정말 실제 레알로 올리고 보는 이 프로그램은요. What's your name? 미국 케이블 방송 FI 땡의 첫 만남에 결혼하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그러는다고? 결혼식을 마친 후에 뭐가 남았죠? 신혼. 그렇죠. 일단 허니문을 떠나는데요. 그리고 달달한 허니문 끝나면 달콤 살벌한 전쟁, 아니 본격 6주간의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실제로 살 부대에 끼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단점을 보이잖아요. 한 기자님, 그럼요. 예. 이 사귈 때랑 같이 살 때랑 자, 저희가 물어볼 때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같이 살 때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이제 방송을 통해 꿀 떨어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부싸움 후에 시베리아 돋는 신혼집 풍경까지 생생하게 엿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부 매칭은 랜덤이 아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랑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매칭시켜 드리는 것으로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실제 부부 생활한 두 남녀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2014년에 시즌 1에 출연한 더그 해너와 제이미 오티스 해너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자녀 계획까지 밝혔고요. 반대로 시즌2에서 나온 제시카 카스트로, 라이언 드니노 부부는 프로그램에서 이혼을 결정 후 전 와이프 제시카가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 신청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중간중간에 어떤 부부싸움의 모습이나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이 등장해서 이들을 분석하고 얘기하고 객관화해서 좀 할 수 그건 있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빠.
아니, 누가 네 아빠야? 당신 아이가 맞아요. 그날 기억 안 나요? 막장 오브 더 막장 스토리. 사쿠라 신주. 사쿠라 신주 아니고요. 아침 드라마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 토크쇼 모리쇼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1991년부터 방송된 이 토크쇼에서는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아이 아빠가 확실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연을 받아서 방송에서 친자 확인을 해주고 그 결과까지 방송을 통해 다 내보내주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사연을 신청한 여성이 나와서 자신의 복잡한 애정 전선과 아이와 얽힌 사연을 줄줄 얘기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애도 나와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스튜디오에 아빠 후보자가 직접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들의 복잡한 풀 스토리를 탈탈 털고 난 뒤 드디어 친자 확인 결과 봉투를 든 모리포비치가 마치 시상식에서 발표한 오디션 프로 1등 발표하듯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상 잘리겠다. 모리포비치가 You are the father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들의 반응은 초좌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어 흥폭발, 마치 전문 댄서 같은 조르를 한껏 선보인다고 합니다. 좋아합니다. I'm not the father, yes! 와, 거의 뭐 비보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아빠가 아닌 거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모리가 굉장히 좌절하네. 좌절하죠. 자, 이렇게 결과 발표 후 남자, 여자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꿀잼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원더풀 월드네요. 브라질 예능 베자 사쿠는요. 2016년에 브라질 국민들의 애정을 한 몸에 받은 러브 리얼리티 쇼인데요. 스튜디오에서 개구리 입으로 옮기기, 쥐덫 위에 누워서 버티기 등 다양하고 무모한 실험을 브라질 대표 코미디 TV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무한도전급으로 인기 있는 프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코너 베자 사쿠는요. 일단 일반적인 러브 매칭 쇼는 남셋, 여셋 이렇게 남녀 성비를 좀 어느 정도 맞추죠. 베자 사쿠는 1대 10, 10명의 미녀들과 단 한 명의 남성이 출연해 극단적인 러브라인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1명의 청춘들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회 말미에는 어김없이 한 명의 여성 탈락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바로 shoes, 신발로 결정됩니다. 탈락시킬 여성에게는 신던 운동화 한 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 8회차 여성 출연자가 셋만 남게 되면 이때 비로소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동화 받았죠? 떨어뜨렸어. 네. 최종 커플이 된 두 사람의 격렬하고 짜릿한 19금 키스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이 프로그램에는 한 가지 비밀, 대반전이 더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10명의 여성들 중 진짜 여성은 단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말자. 그럼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느냐? 커플이 된 두 사람에게는 사랑의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혼여행 티켓을 주는데요. 그 티켓을 받고 함께 여행을 즐긴 뒤 마지막에 그녀를 진짜로 알게 됩니다. 정말 대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숨어있는 브라질 표 러브 리얼리티. 정주행 안 하면 끝까지 예측 불가능한 앞으로 할 수 없는 예능입니다. 노르웨이의 공영방송사 NRK의 토마스 헬룸 PD는 노르웨이 서해안 도시 베르겐에서 수도 오슬로까지의 7시간 반의 기차여행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근데 이게 편집이 없습니다. 편집 없이 풀로 방송한다는 것이었죠. 이거를 그냥 뭐 중간 과정에만 다 보여준다요. 없습니다. 와우.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밤 황금 시간대 NRK2 채널에서 베르겐 기차여행 편이 방영됩니다. 그냥 기차가 후후 하고 출발하는 게 시작입니다. 와, 저로 그냥 가는 걸 저렇게 그냥 저거 계속 심지어 기차 내부도 아니고 기차의 머리 부분에다 카메라를 달았군요. 그렇죠. 일체 편집이 없어요. 와. 그냥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과 기차의 바퀴 소리 이것만 들리는 방송. 근데 이 방송이 15%의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오.
이후에 무려 134시간 동안 피오르대안을 따라가는 유람선의 항해 과정을 방송으로 담아내게 됩니다. 이 134시간 방송도요, 전편의 인기를 능가해서 노르웨이 국민 500만 명 중에 320만 명가량이 시청하는 전무후무한 대박을 터뜨립니다. 무려 148개국에 수출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수출을 해? 그리고 양털을 깎아 실로 만들어 뜨기 전하는 과정 8시간,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는 모습을 12시간, 합창단이 찬송가 약 900곡을 부르는 모습은 무려 2박 3일 동안 방송하며 일명 슬로우 TV 기법이라는 방송의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어서 용기 있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헬룸 PD는요. 방송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시청자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즐기게 된다라고 이 슬로우 TV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는데요. 늘 과도한 정보에 둘러싸여 입력만 할 뿐 사색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석준의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요? 이 사람은 방송 트렌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왜요? 본인이 라면 먹는 거를 뒤통수 찍으면서 10분을 넘게 라면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정말 슬로우 TV. 이 양반 이 사람은 천재. 한국의 햄. 미국 CB땡 채널에서 방영됐던 리얼리티 쇼 모의 사회 실험 프로그램 킷 네이션의 이야기입니다. 8살에서 15살로 구성된 40명의 아이들이 어른 없이 뉴멕시코의 황량한 대지에 버려진 고난자시에서 스스로 먹을 음식을 만들고 마을을 청소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내면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어가는 신개념 리얼리티 쇼입니다. 재밌네.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어린 아이들끼리 모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애들인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니, 아닐 들으시면 것 같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닐 것 먼저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이렇게 4개 팀에 속한 40명의 아이들이 매회 주어진 팀별 대결을 통해서요. 순위에 따라 각각 상류 계급, 상인 계급, 요리사 계급, 미국적인 노동자 계급 이렇게 4계급으로 나눠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Oh my God, don't look at that one. 여기서 계급별로 다른 일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지급되는 급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계급별로 일만 하냐? 아니죠. 각 팀에서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의 표를 받고 뽑힌 총 4명의 아이가 리더가 됩니다. 야, 이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구나. 야, 이거 좋은 프로다. 저 회의에서 발의되는 내용으로는요. 귀가 시간, 취침 시간 등이 있고요. 이런 안건은 서로 손들고 다수결로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장 큰 활약을 한 어린이를 뽑아서 $20,000. 우리 돈 약 2천만 원 넘는 거죠. 2,350만 원. 상당의 황금별과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Love you, baby. I love you so much. 아이들만이 가진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점차 서로를 위하는 우쭈쭈쭈쭈 이렇게 기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어른스럽고 현명할 때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2007년 타임지의 탑 10 뉴 TV 시리즈 새로운 10대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좋은 프로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포털 같은 경우에 이제 파리대왕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그런 권력 구조도 나오고 아이들 사이에 있던 얘기들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걸 실제로 저런 규모로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미국 시장에 조금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 이건 아주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예. 한국을 넘어서 예능 천조국 미국을 그야말로 씹어 먹어버린 한국 예능이 있었으니 바로 Almost Paradise. 2013년에 첫 방송한 TVN의 꽃보다 할배입니다. 정말 세상 자랑스럽게 말이죠. 이 꽃할배가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땡BC의 프로그램 포맷을 추출했습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올해 8월 정식 방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배들이 누구냐는 거겠죠. 먼저 첫 번째 할배, 푸근한 매력의 맏형 윌리엄 샤트너인데요. 영화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 역할의 바로 그 배우입니다. 두 번째 할배, 몸개그 담당 헨리 윙클러 할배인데요. 미국 코미디 영화의 감초 배우고요. 나머지 2명 꽃 할배, 슈퍼볼 4회 우승 경력의 풋볼 스타 테리 브래드쇼와 1968년 멕시코 세계체육대회 금메달리스트 할배 복서 조지 포먼. 그리고 꽃할배들 사이에 짐꾼 역할은 누구냐? 땡BC의 인기 프로그램
라스트 코믹 스탠딩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미국의 코미디언 겸 배우인 제프 다이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할배 4인과 진부는요,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홍콩, 태국까지 아시아 4개국을 여행합니다. 특히 한국 편에서는 동대문 시장에 방문해서 꾸물꾸물 낙지를 보고 컬처 쇼크를 받았지만요, 한 입 먹어보고는 바로 홀릭해서 낙지 먹방을 보여줍니다.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그럼. 그리고 K-팝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를 직접 만나서 GGGG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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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리 춤까지 배워봤다고 합니다. 소녀시대를 따라하네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궁금하다. 한 것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초대박! 시청자 수가 무려 735만 명을 기록하며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여름에 시작한 신규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첫방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일했습니다, 꽃할배. better late than never.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All my life, I guess since 16 years. 드라마 소재로 자주 활용되는 타임슬립 기법. 그런데 체코의 한 예능에서 이 타임슬립을 했다가 유럽 전역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돌아간 과거가 나치의 광기가 유럽을 휩쓸었던 1939년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예능 프로그램은 체코 텔레비전에서 지난 2015년에 8부작으로 방송한 다큐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보호국에서의 휴가입니다. 한마디로 나치가 점령했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입니다. 제 세트를 또 하시는구나. 돈도 그때 돈이고. 이들에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고된 노동이 요구되는 미션 편지가 오는데요. 그 미션을 클리어해야만 게임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젖 짜기, 소똥 치우기, 감자 캐기, 장작 패기, 물 기르기, 집수리하기 등등 어마어마한 노동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당시 나치치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배급받는 식량은 3대가 함께 먹기에 늘 부족하고요. 생활비 또한 턱없이 적기만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나치 시대의 공포입니다. 곳곳에서 거리를 순찰하는 독일군들과 마을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 가족들은 먹는 거, 일하는 거, 이동하는 거 하나하나 모두 감시를 받아야 하고요. 믿었던 주민들의 배신, 밤마다 들려오는 총소리, 눈앞에서 무차별 폭력을 당하는 사람. 실제로 당시에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결국 할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후덜덜한 과거로 돌아간 이 방송은 첫 회부터 50만 명이 시청했을 만큼 큰 인기를 얻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역사 속으로 돌아가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현재 뭐 시즌 3까지 방송이 됐던 TVN의 렛츠고 시간탐험대 출연했었죠. 제가 2에 출연했었죠. 네, 조세호 씨랑 네. 노비 누나거든요. 프로그램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정도로 리얼일 줄 몰랐어요. 특히 관가로 끌려갑니다. 주리를 틀더라고요. 네. 빨리 자백을 하라고. 그런데 아니 나는 그 예능이니까 주리를 틀은 척만 하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연기자들이 몰입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 와 정강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 풀이하고 했던 예능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정말 뭐 그 당시 우리 민중들이 힘들었다는 걸 교과서로만 배웠지 나 몸으로 체험해 보니까 진짜 억울하더라. 좀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